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를 통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오늘의 미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를 그날의 탑 뉴스를 정리를 해드리고 브리핑도 해드리고 또 뭐 여러 비교 분석도 해드리는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위켄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정규 방송 시간에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그 중요한 뉴스 가운데서 그 뉴스의 기저에 흐르는 아주 또 하나의 핵심, 또 세 개의 핵심 같은 내용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후에는 토요일에 정규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레이티스트 뉴스를 많이 전해드리게 됩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는 역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해서 어제 정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글쎄요 앞으로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이 사태는 사실은 국제적인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겪고 있는 그런 참사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전쟁보다 더한 전쟁.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현대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면 1차 대전, 2차 대전, 베트남전, 한국전 모든 그 전쟁들이 전부 어디엔가의 부분적인 곳에서 진행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전쟁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번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참사입니다. 대단해서요. 지금 그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로스앤젤레스에서 4.29 그때 겪었지만 그 같은 뭐 폭동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이미 그 민심이 흉흉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확진자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CNN의 또 한 명의 여성 앵커, 제가 이제 보통 아침 10시경에 뉴스가 끝나면은 그 뒤에 쭉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쭉 모니터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CNN의 여성 앵커가 굉장히 쿨해 보이지만 이모셔널한 감정을 많이 그 자제하는 볼드윈이라는 라스트 네임을 가진 그 앵커가 있는데 그 앵커도 결국은 그 크리스 쿠모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CNN 방송이 애틀란타에 본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소셜 디스턴싱도 했고 손 씻는 것 잘했고 온갖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 너무 춥더래요. 너무 춥고 온몸이 아프고 근육통 해서 테스트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그 두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가까이에 가는 사람은 모두 15분짜리 그 짧은 테스트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시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 7명 가운데 1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했고 저쪽 시골 켄터키의 루이빌에 있는 확진자들은 그 가족들도 같이 어느 곳을 다니는가 하는 GPS를 그 발찌 같은 것을 차고 다녀야지 되고요. 나중에 이제 그 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뿐만이 아니라 매사추세츠주도 이제 곧 그 비영리 재단과 함께 일을 해서 사람들 그 확진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하고 그 정도입니다. 뉴욕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날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이미 3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8,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것은 이것이 언제 끝날까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해서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할 때마다 맨 앞장서서 때로는 그 대통령이 사실이나 의학계에 그 증명된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할 때 바로 잡아주곤 했던 그런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어제 그 듀크 대학교의 그 베이스볼 그 코치와 바스켓볼 코치네요. 농구 코치가 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해서 언제 끝납니까? 닥터 파우치? 미스터 파우치?
그러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요 아직 half-time 못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stay at home, 집에만 머무십시오 하는 그냥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주정부에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정도의 주, 이제 한 10군데도 남지 않았어요. 명령을 내리지 않은 주는. 그런데 대저택에서 뜰도 있고 하녀도 있고 하는 그런 집에서는 뭐 집에서 지내기도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아파트먼트에서 식구끼리 옹기종기, 그것도 이렇게 스테이 앳홈 명령이 발효가 되면서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보다 더한 직장을 잃은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얼굴 보고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half-time이 안 됐습니다 하는 게 앤토니 파우치 박사의 얘기입니다. 갈 길이 멀다 하는 것 전문가들의 얘기로서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겠고요. 그 사이에 이제 4월의 첫날 직장은 잃었는데 렌트비는 내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왔고, 이번 주에 660만 명이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를 해서 지난주에 330만 명과 합쳐서 2주일 사이에 거의 1000만 명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어떤 분께서 저에게 무슨 실업자가 12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 들으신 거죠. 실업률이 12배가 됐다는 게 아니라 실업률은 그래서 이번 주에 3.5%에서 4.4%, 미국에서 그 오바마 당시에 2010년 이후에 계속 실업률이 내려가다가 처음으로 지금 실업률이 올라간 겁니다. 일자리가, 그런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거의 5천만 개의 일자리가 곧 없어진다 하는 게 연방준비제도가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월의 첫날 렌트비를 내야지 되나? 아니면 내가 몇 개월 정도는 렌트비를 낼 것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이것으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먹고 살 식료품비로 놔둬야지 되는가? 렌트비를 못 내는 한이 있어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51년 동안이나 부부로서 함께 지냈던 분들이 74세, 72세 되신 분들입니다. 6분 차이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신 분들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많은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면은 세계 질서는 바뀔 것이다. 뭐 이건 분명한 거고요. 제가 내일 아마 여러분들께 세계 질서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구조 같은 것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내일은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사이에도 또 급박하게 전해드려야 될 긴급 뉴스가 있으면 내일의 이슈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29 사태 때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도 4월 말이 지나고도 5월 달이 돼도 6월 달이 돼도 다시 가게라든가 사무실이 오픈하지 않고 내가 일자리를 찾을 수가 없고 하면은 굉장히 흉흉해지겠죠. 지금 뉴욕 같은 곳이 절도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서요. 뉴욕에 이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 문 닫은 곳에 다시 방패막인 같은 것을 집주인들이 와서 계속 이제 홈디포 같은 데 가면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툴과 아주 두터운 무슨 뭔가 그 문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다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미국이 굉장히 빡빡하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이 확산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아직까지도 스테이 앳홈 정책을 주정부 차원에서 명령하지 않은 그런 주의 주지사에게 뭘 더 기다리십니까? 어떠한 증거를 원하십니까? 지금 미국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런 샷다운
스테이 애톰을 하지 않으면 계속 번질 겁니다. 이런 그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앤서니 파우치 박사, 전국 보건연구소 소속의 엘러지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 30년도 더 지내셨죠? 그분이 하셨던 얘기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왜냐하면 지금 그 백악관에서는 모든 그 전국적인 스테이 애톰을 지지하지는 않으니까요. 어제 백악관의 브리핑에는 그 파우치 박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왜 안 나왔느냐?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서 해고된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사이 좋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의 말과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그 말을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파우치 박사가 왜 안 나왔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또 다릅니다. 기자들에게 그 백악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날 이제 그 마스크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얼굴 가리개를 하라는 권고를 하기 위해서 질병통제국장이 잠깐 나와서 한 10초 정도 얘기했나요? 그냥 얼굴 가리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처음으로 나와서 그런 그 질병통제국장도 나왔어야 됐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나왔어야지 되니까 거리두기가 안 돼서 안 나왔다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기자들은 보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 마스크가 아니라 천으로 집에서 만든 천이 됐던 스카프가 됐던 얼굴 가리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나는 증상이 없지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얼굴 가리개를 하는 그런 목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질병통제국장이 얼굴 가리개를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강제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또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거 안 하겠다. 할 필요 없어. 그리고 백악관에서 내가 집무실에서 얼굴 가리개 같은 거 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이상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는 대통령이 꼭 얼굴 가리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항상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국민들 앞에서 질병통제국장이 대통령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런 것을 발표할 때 대통령이 그 메시지에 어떠한 그 뒷받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안 한다 하니까 기자들이 또 아니 지난번에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실 때도 대통령께서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계속 악수를 하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시더니 지금도 그럼 이게 국민들의 메시지 혼돈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국민들이 이 수건 같은 거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재차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안 한다. 그래도 끝까지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안 한다. 내가 세계의 그 대통령이라든가 총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뭐 그렇게 마스크 같은 것을 하고 있으면 이상해 보이지 않겠어?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요즘 누가 미국의 백악관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대통령과 총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도 그 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업무 때문에도 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미국이 뭐 가장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은 나는 하기 싫다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서 역시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아쉬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질병통제국장이 얘기를 하는데도 마스크 N95와 같은 마스크는 쓰지 말아라 하고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미국이 현대판 해적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중국에 다 돈을 주고 독일로 오기로 된 것을 이제 어느 항구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마스크가 배를 갈아타고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는데 갑자기 방콕 공항 같은데 미국이 탁 나타나서 웃돈 주고 가로채 간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가 그런 얘기를 했고 다시 또 그 독일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스크 얘기는 조금 국가와 국가 간의 얘기는 배드 뉴스, 슬픈 사연 그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굿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은
테스트 하는데도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그래서 부자들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면서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제가 그건 아닙니다. 테스트 하는 데는 돈이 안 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료비요. 치료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치료비는 무료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고 나면은 국가가 그 병원에 변제를 해주는 형식, reimburse죠. 그런 형태로 이제 치료비는 전부 무료라고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러면 서류 비자,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정도로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제죠. 너무너무 힘든 이때에 어제부터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이때의 스몰 비즈니스라는 건 뭐 수십 명 종업원부터 500명까지가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함이 되고요.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포함되고요. 많은 분들께서 저는 미용실을 혼자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부 해당되니까요. 직원이 없이 부부가 맘앤팝 뭔가를 운영을 하셨다 하더라도 해당이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공개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메일 주신 분들께도 만약에 그제까지라도 못 받아보셨던 분이 계신다면 다시 한번 이메일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젯밤에도 추가로 또 보내드렸고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제가 전문적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답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고 재무장관은 오늘 신청하면 오늘 돈 받으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막상 첫날 해보니까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은행 같은 경우 웰스파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지금까지 그런 SBS 론을 거래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겠다고 하니까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을 하셨고 그래서 입장을 조금 바꾸기도 했고요. 페이지는 2페이지짜리라고는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뭐든지 처음 일이 진행이 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억 5천만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할당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정부에서는 할 수 있는 한 다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는 있는데 조금 틈이 날 때마다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아직 해프타임도 안 왔다고 하니까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로 아직까지도 유타라든가 또 뭐 알칸소 이런 와이오밍주는 스테이 앳 홈을 정책을 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이라도 다 해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전문가들도 그렇고 좀 흔들렸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대통령도 정말로 고민을 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도이체뱅크와 오래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직원들을 1,500명 정도를 일단 일을 할 수 없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셧다운을 해야지 되는 거야. 셧다운 하면은 경제가 죽는 거야. 여기서 이제 세계적인 지도력이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이 올곧게 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고민을 하느라고 이 대통령은 본인의 사업도 고민을 해야 되고 지도자로서의 이런 입장을 고민을 해야지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영국 사람들, 유럽 총리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계속 여러 가지 뉴스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마이클 애킨슨 씨라고 정보국에서 꽤 높은 직책에서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제 대통령이 해고했습니다. 정말 바쁜 이때에 해고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바로 이 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증언도 했고, 또 본인의 부하가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사이에 그 전화가 부적절했다고 내부 고발한 것을 의회에 결국은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 일로 탄핵까지 겪었었고, 탄핵은 결국은 상원에서 무죄로 판명이 됐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뭐 지금까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해고했어요. 대사도 2명이나 해고를 했고, 뭐 관련자들도 많이 그 해고를 했는데, 결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가운데서 모든 일이 다 마비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평소에 정치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국가 비상사태에 여기에 포커스를 다 둬도 모자라는데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 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통령에겐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니까 뭐 대통령은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브렛 크로지어, 제가 이름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브렛 B-R-E-E-T 크로지어. 어제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해고된 해군 함장, 그 네이비 캡틴. 굉장히 큰 뉴스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본인의 세일러 한 그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괌에 정박한 바로 그 핵을 실은 그 티오도어 루즈벨트 호의 그 선원들, 이 선원들은 네이비뿐만이 아니라 해병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 반응이 나오니까 국방부에 해군에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지금 괌에 정박해 있기는 하는데 전시가 아니니까, 전시가 아닌데 이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우리의 그 젊은 그 네이비와 그 해병대들을 다 감염돼서 쓸데없이 전쟁도 아닌데 죽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 군인들을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해고가 됐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 일요일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자 2명이 이 편지를 입수해서, 지금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의 편지 내용이 링크가 돼 있거든요. 4페이지짜리더군요. 저도 읽어봤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그러니까 빨리 질병통제국과 그 해군이 우리의 이 수천 명을 무태 내려서, 이 괌에 그냥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태 내려서 2주일 동안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을 해 주십시오. 대신에 우리가 한 10% 정도는 이 함대에 남아서 함대도 소독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캡틴이요, 사령관이 1992년도에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군 월 칼리지라고, 전쟁 칼리지라고 있어서 거기서도 또 이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받고 해서 행정일도 하고, 제일 처음에는 해군 조종사였어요. 전투기 조종사였다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스텝부터 쭉쭉 올라와서 로널드 레이건도 역시 핵을 탑재했잖아요. 그곳에서도 일을 했었고,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의 그 함장은 지난해부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해군 대장 대행, 요즘은 미국이 뭐 장관들, 뭐 군에도 전부 대행이에요. 그게 일하기 편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해군 대장 대행은, 어제 제가 해군 대장 대행 이름을 캡틴 이름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해군 대장 대행은 이 사람이 흘렸다. 사실은 몰라요.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기자들이 그 이메일을 어디서 입수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 이메일이 굉장히 많이 그 카피본이 돌아다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해고가 됐는데 해고되기 전에 그 편지 쓴 내용에서 정말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고가 됐고, 왜 그 해군 대장 대행은
아무 별일도 아닌데 별일이 아니진 않죠.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감염이 돼서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그 해군 함대잖아요. 그래서 숨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짐 싸가지고, 짐도 뭐 달랑 아니죠. 자동차 안에 실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루즈벨트 호에서 크잖아요. 제가 손을 아무리 양쪽으로 벌려도 이게 도대체 몇백 배 가도 안 될 그럴 정도의 둘레 다 돌면, 그렇게 큰 그 함대에서 마지막으로 이 캡틴이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수천 명의 해병대와 해군 그 남녀 군인들이 아래서요, 이 땅에서 그 내려오고 있는 캡틴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캡틴 이름 크로지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브렛 크로지어, 캡틴 크로지어, 캡틴 크로지어 하면서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크로지어 캡틴이 저쪽 위에서부터 높잖아요.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선창의 이쪽이에요. 군인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그래서 자동차까지 갔는데 이 아래에서는 저쪽 뒤에서 계속 끝까지 박수를 치면서 캡틴, 영웅으로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당신은 파이어 됐습니다 하는, 거기에 감사하는 표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딱 그 차 앞에 가서, 군인이 있는데 거긴 거수경례 한번 붙여주고, 그리고는 뒤에서 많은 박수와 고맙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목소리가 막 구름이 밀려가듯이 이 캡틴에게 밀려가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캡틴이 이쪽에 있는 곳을 한번 싹 이렇게 봐주고, 그리고는 이제 자동차에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캡틴을 지지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심지어 이 캡틴을 지지하고, 그렇게까지 해고까지 할 필요는 있겠는가. 물론 뭐 다른 곳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연방 상원에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또다시 그 뭐 어떤 형태로든 그 어떤 직책인지는 모르지만 복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 부하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해군 대장 대행은 또 해군 대장 대행의 입장으로서 나는 그 사람의 신뢰를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그 해군 사령관은 캡틴 자는 뗐지만, 더 이상 캡틴은 아니지만 아마 너무나도 인간적인 지도자, 인간적인 리더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가장 인상적인 뉴스 가운데 하나였고요. 그리고 내일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태로 세계적인 질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세계적인 질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도시도 다 바뀔 테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바뀔 테고, 그런 문제를 전해드리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더 급박한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